년 9월에 도쿄 세타가야 일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책방 앞에서 21살 조선 남자와 20살 일본 여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뒤 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시간의 결을 따라 걷는 사람 K입니다. 여러분, 박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함께 감옥을 택한 한 일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가네코 후미코.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후적이 없었고 국적조차 비어있던 일본 여성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1923년 9월 1일의 관동 대지진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덮쳤는지. 둘째, 한 책방에서 시작된 체포가 왜 대역죄 재판으로 번졌는지. 셋째, 23세 감옥에서 눈을 감은 한 여자와 22년을 버틴 한 남자의 기록. 자, 그럼 함께 그날로 가보시죠.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수도권 일대를 거대한 지진이 덮칩니다. 이른바 관동 대지진. 도쿄와 요코하마의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약 14만 명이 이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이 불을 지른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령 아래에서 자경단과 군, 경찰이 함께 조선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수천 명의 제1조선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집계는 200여 명, 한국과 연구자 쪽의 추산은 훨씬 더 큽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완전히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골목에 잠시 서 있어 보니 재난의 공기보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조선말이 들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이 끌려 나오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우물가, 다리 위, 공터, 한복판. 일상의 공간이 모두 위험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진 이틀 뒤 1923년 9월 3일 도쿄의 한 책방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박열,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8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아나키스트입니다. 낮에는 공장과 인력 거꾼을 오가며 일했고 밤에는 동인지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의 가네코 후미코, 호적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일본인이자 무국적자였던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충북의 친척집에서 몇 해를 보내며 조선의 현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1년 전에 만났습니다. 박열이 쓴 시 한 편을 가네코가 잡지에서 읽고 먼저 찾아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를 거부한다는 생각, 약자의 편에 선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을 이름보다 먼저 사람으로 보겠다는 생각. 두 사람은 그 세 가지 지점에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9월 3일 오후 책방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명목은 보호 검속. 지진 이후 혼란을 이유로 위험 인물을 잠시 구금한다는 조치였습니다. 박열과 가네코 그리고 불령사라는 조선인 아나키스트 모임의 동료들까지 함께 연행됩니다. 불령사는 그해 봄 박열과 가네코가 함께 꾸린 모임입니다. 이름부터 당국이 붙인 불령선인, 곧 말 잘 듣지 않는 조선인을 일부러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안에 풀려납니다. 그러나 박열과 가네코, 이 두 사람만은 끝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잘 봐두셔야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가 관동 대지진 직후에 조선인 학살에서 시선을 돌릴 더 큰 사건을 필요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 해석 위에서 보면 박열과 가네코의 재판은 그 학살을 가리는 상징 재판으로 읽힙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혐의는 점점 부풀려집니다. 처음에 보호 검속은 황태자를 겨냥한 폭탄 투척 계획, 곧 대역죄로 바뀝니다.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실제 폭탄은 확보되지 않았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의 연구들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박열은 이 재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법정을 무대로 삼습니다. 조선의 관복을 닮은 옷을 요구하고 머리에는 삼호간대 비슷의 것을 올립니다. 재판장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을 피고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처럼 세웁니다. 천황의 권위 앞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리를 억지로 마련해 둔 셈입니다. 가네코도 박열 옆에 나란히 섭니다. 그녀는 예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박열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국가를 거부하는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다. 두 사람은 재판 중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립니다.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그것도 감옥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장면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남긴 사진 몇 장은 오늘까지 이 사건의 얼굴처럼 전해집니다. 제가 그 법정의 복도에 서 보니 두 사람은 이미 판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보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더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1926년 3월 25일, 도쿄 대심원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천황의 특사 명령이 내려옵니다.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이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간수가 가네코에게 사면장을 내밀자 그녀가 그 종이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기록에는 이런 뜻의 말이 남습니다. 나에게 특사를 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나는 이미 내 판결을 받아들였으므로. 박열은 지바로, 가네코는 우스노미야로 이송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926년 7월 23일, 감형 석 달 뒤, 가네코 후미코는 우스노미야 형무소에서 숨을 거둡니다. 23이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독방에서의 죽음이었고 조사 과정에는 의혹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박열의 고향이 경북 문경으로 송환됩니다. 이듬해 봄, 작은 봉분 하나가 그 산자락에 올라갑니다. 한 일본 여성의 무덤에 조선 땅에 만들어진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박열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직접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가네코가 떠난 뒤에도 박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조선의 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옥 밖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또 지나갑니다. 그가 감옥에서 맞은 봄은 무려 22번. 가네코가 세상을 떠난 뒤로만 해도 19번입니다. 그 사이 바깥 세상은 여러 번 바뀝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박열은 감옥 안에서 그 모든 역사를 귀로만 듣습니다. 편지도 제한되고 책도 검열되고 가네코가 남긴 흔적도 쉽게 닿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박열은 그날 바로 풀려나지 못합니다. 이송과 절차가 이어지고 마침내 10월 27일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감옥에서 조선의 봄을 22번 세었다. 그의 나이 43. 들어갈 때 21살이던 청년은 43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열은 해방 뒤 한동안 일본에 남아 제1조선인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습니다. 제1동포의 귀국과 권리 문제를 챙기며 새로운 조직을 꾸립니다. 1948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어 1974년 평양에서 눈을 감습니다. 가네코의 무덤은 여전히 문경에 있습니다. 박열은 끝내 그 무덤 옆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4년이 채 못 되었고 떨어져 있던 시간은 4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러분,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 지난 오늘,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지금도 명확한 국가 책임 인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력 뒤에 그 폭력을 가릴 더 큰 이야기가 덧씌워지는 구조는 지금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희생자는 숫자로만 남고 기록은 두꺼워지는데 정작 이름은 오래 불리지 못하는 구조 말입니다. 기록, 망각, 그리고 재발견. 이 세 박자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되풀이됩니다. 국가를 거부한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한 자리에 우리는 아직 충분한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문경의 한 무덤에 23세 일본 여자가 누워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결을 따라 걷는 K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박열의 변호인이자 제1조선인의 편에 선 일본인 양심,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잊힌 이름 하나를 들려주세요.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 그때 잊힌 역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